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지방선거 이슈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군산과 익산을 비롯한 도내 시장 군수 후보에 대한 민주당 공천 경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익산은 최종호 후보, 군산은 김재준 후보가 공천장을 거머쥐었는데요. 사실상 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경선은 치열했고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경선전을 통해서 지역 정치 세력의 변화와 시정의 방향을 평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시장 경선 결과를 진단하고 앞으로 진행 방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호 KCN 금강방송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훈 프레시안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느 때보다도 이 시장, 단체장 후보 경선이 참 치열했습니다. 특히 군산은 이제 후보자들이 8명이나 많았고, 또 익산은 또 경선자가 적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치열하게 아주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들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이제 단체장 경선 후보들이 이제 공천 작업이 이제 마무리됐는데요. 이제 군산시장 후보는 이제 김재준 후보가 됐습니다. 김재준 후보는 이제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인데요. 네. 어떤 분인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북자치도 군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김재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오전 김재준 예비후보가 김영일 예비후보를 제치고 후보로 결정됐다고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재준 후보는 우리가 경력상으로는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지역 정가에서는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군산이 고향이고 이제 군산 동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고 네. 이제 중퇴를 하고 검정고시 출신으로 이제 전북대학교를 졸업하고 네. 알려진 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네. 국회의원 시절부터 보좌관을 지내면서 네. 연을 맺고 결국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면서 청와대에 5년 동안 네. 선임 행정관 그다음에 청와대 춘추관장을 역임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앙 정치 경력은 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익산시장 후보로는 이제 최종호 후보가 됐는데요. 이 경선전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익산시장, 민주당 익산시장 그 경선 결과의 그 최종 순번 어떻게 보면 최종호 예비후보가 이제 최종 그 후보로 결정됐는데요. 일단 뭐 최종호 예비후보 사실 처음 익산 출신이지만 지역에서 학교를 나오지 않아서 사실 지역 기반이 굉장히 약하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던 상황이었는데 나름대로 사실상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냈고 또 전북자치도 전무부지사도 지냈고 그다음에 전북개발부 사장을 지내면서 나름대로 그 행정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좀 꽤 구축해 왔습니다. 이제 중간 과정에서 사실상 그 경쟁 후보였던 그 최병관 그 예비후보와 또 정책인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지역 기반을 조금 더 그 탄탄하게 다졌다는 것이 아마 이번에 그 결선 투표에서 좀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군산이나 익산의 공통점이라 하면 이 중앙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이 공통점으로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호 후보는 관료로서 그리고 김재준 후보는 중앙 정치 정가에서 좀 활동을 했던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선 과정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민주당 경선, 이 단체장 경선이 좀 상당히 이제 과반을 얻어야 이제 당선이 될 수가 있으니까 과반을 얻지 못하면은 2차, 3차 이렇게 경선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제 군산은 3차례나 경선을 했습니다. 김정훈 기자. 네,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후보 선출 1차 예비 경선은 강임중, 김영일, 김재준, 나종대, 박정희, 서동석, 진유한, 최광규 등 8명의 예비후보가 참여해 지난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이틀간 권리당원 100% ARS 투표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제 이 1차 경선은 이제 권리당원 100%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몇 명을 걸러냈습니까? 네, 2차 예비 경선 결과 강임준, 김영일, 김재준, 나종대 후보 4명이 2차 본 경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4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사인 후보들을 대상으로 2차 본 경선이 이번에는 권리당원 50%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군산 8명이나 나섰기 때문에 경선을 지금 세 차례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8명, 4명, 2명.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경선을 세 차례나 했는데 나름대로는 상당히 그 긴장감이 넘치고 그러면서 이제 후보자들 간에는 치열한 그런 선거전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익사는 이제 2차례밖에 안 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뭐 앞서 얘기한 대로 군산 같은 경우는 이제 8명의 후보다 보니까 예비 경선, 본 경선, 결선 3단계였고 이제 이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4명으로 출발했지만 이제 도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그 최종 후보와 또 최병관 또 후보가 이제 정책 연대를 하면서 본 경선은 딱 3명으로 치러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최정호 후보, 그 다음에 조용식 후보, 신복인 후보. 그래서 이제 치러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과반이 넘지 못한 이제 후보들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결선에는 신복인 후보가 탈락하면서 최정호 후보와 조용식 후보가 올라가서 결선을 치르게 됐고요. 그 결과 이제 결국은 최정호 후보가 이제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네, 이런 경선을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정치 공학적인 어떤 계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합집산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탈락 후보들의 이제 최종 경선을 앞두고서는 탈락 후보들의 지지사를 어떻게 흡수하느냐가 뭐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군산은 뭐 지금까지 쭉 설명한 바와 같이 예비 후보자들이 8명이나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합집산하는 그런 그 예비 경선 했을 때 끝나고 나서도 이합집산이 좀 있었고 그리고 예비 경선 끝나고 이제 본 경선을 앞두고도 또 이합집산이 결선 투표를 앞두고도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이합집산하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기자. 저는 이제 군산시장 후보 선출 경선은 좀 예측 밖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1차 경선 탈락한 이후 4명의 후보가 이제 김영일, 김재준 예비 후보를 지지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강임준, 나종대 후보는 지지를 않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결선 투표를 했는데 저는 오히려 예비 후보들이 김재준 후보를 지지를 해가지고 올라간 것보다는 네. 김재준 후보의 급등한 민심이 오히려 효과가 더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심의 효과가 크다. 네. 처음 3% 지지율로 시작을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여론조사 진행을 하면서 10%대를 넘긴 다른 후보들은 거의 막혀 있었는데 네. 김재준 후보는 계속 치고 올라오는 게 이제 두 자리. 여론조사 할 때마다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그 과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이제 김재준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중앙 정치 부대에서 활동한 그런 이력이 좀 작용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50대 초반에 참신한 새로운 후보라는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마지막 결선 앞두고 그 지난번 총선에 참여했 김우겸 전 새만금 개발청장의 네. 김재준 후보 지지가 어느 정도의 또 역할을 또 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제 부안 그 군산 갑에 이제 공천을 노리고 있는 그런 분이죠. 그런 그분이 이제 손을 잡고 돌아다니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네.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비 후보들이 이제 각 그 본경선, 결선 이런 경선을 할 때마다 좀 예비 후보들 그리고 정치권 인사들이 이제 지지 선언, 그 연대 선언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그 탈락한 예비 후보들의 지지 선언이 네. 큰 효과보다는 네. 김재준 후보의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 경선 국회의원 선거 경선에서 거의
막판까지 0. 몇 프로 차이로 석패를 했던 김우겸 전 청장의 조직이 김재준 후보한테 합세하면서 그 효과가 더 커지지 않았나. 자, 익산도 이제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물론 숫자는 적었지만 상당히 이제 결선을 앞두고서 탈락한 신보균 후보가 이제 조용식 후보로 하고 조용식 후보를 지지했지 않습니까? 정책 연대라 그런 이름으로 이제 지지 선언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결국은 최종호 후보가 좀 승리로 나타났는데 연대 효과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결선 투표를 앞두고 나흘 전입니다. 일단 조용식 후보와 이제 신보균 후보가 이제 정책 연대를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물론 이제 그 경선의 득표율 공개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공개가 좀 안 되고 있지만 사실상 나름대로 분석됐던 것이 조용식 후보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에서 좀 강점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신보균 후보는 본 경선에서 일반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선전을 했던 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좀 주된 평가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 연대를 함으로써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막상 결선 투표의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상 최종호 후보가 승리를 했고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이 조용식 후보과 신보균 후보의 정책 연대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두 후보의 연대가 원칙적으로 최종호 후보의 지지율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었냐는 또 그런 분석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또 좀 더 또 그 정책 연대가 좀 방관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상 그 경선 과정에서 가장 크게 좀 대두했던 것이 그 최종 후보의 그 세종 아파트 투기 뭐 의혹이라든지 뭐 특히 뭐 논문 표절 의혹 너무 이렇게 줄기차게 이런 부분에 집중되면서 정책성과 실종되다 보니까 이제 유권자들이 피로감을 좀 느꼈다는 또 그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신보균 그 후보가 조용식 후보와 정책 연대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신보균 후보의 그 조직이 갈라져서 사실 그 연대를 반대하는 그 세력도 따로 그 분류가 좀 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자회견까지 하려다가 이제 나중에 무산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조직이 좀 단단하게 좀 뭉치지 않으면서 사실상 최종호 후보를 앞서 나가기는 좀 역부족이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신보균 후보의 조용식 후보 지지 선언 이런 게 결국은 뭐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그 본경선을 앞두고서 최종호 후보하고 그 선거에 나섰던 그 최병관 예비 후보하고 연대 선언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의미가 좀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최종호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산 망선면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산 출신이 하지만 사실 지역에서 학교를 전혀 나오지 않는 지역 지지 기반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 지금 일산시장 그 후보로 나온 그 4분 중에서 최병관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3분은 모두 다 사실상 타지 학교에 나왔던 지역 지지기가 좀 약했던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최종호 후보가 최병관 후보와 전체 연대를 하면서 1위고 출신 최병관 후보를 그 흡수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지 기반이 좀 탄탄해진 그런 효과를 거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시 못하는 그런 전체 연대 효과를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군산의 이 경선에서 우리가 좀 특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상황이 바로 현역인 강인준 시장의 탈락입니다. 물론 이제 본경선까지 올라갔다가 결선에는 이제 오르지 못해서 현역이 탈락한 점에서 상당히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군산 정치권은 상당히 어떤 그 재편되고 아주 혼선을 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우선 김정훈 기자가 탈락 원인이 좀 어디에 있었는지 이걸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네, 이번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본경선 결과는 예상보다 정말 강렬했는데요. 이걸 몇 개 단어로 표현을 좀 하자면 이변과 변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심지어 결선에 진출한 김재준, 김영일 예비 후보도 강임준 예비 후보와의
결선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 다른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변이라고 저는 이제 선택을 하고, 이제 변화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 그 누적된 시정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삼선 시장을 지냈던 고 문동신 군산시장님의 삼선을 하시면서 마지막 4년이 시민들한테 불만이 정말 많았거든요. 성과보다는 화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이제 4년을 지켜봤던 그 불만이 삼선을 준비하는 강임준 예비 후보에게도 미치지 않았나. 그런 분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올해 1월 함께 같이 연대를 했다라고 지역에서는 다 알고 있는 신영대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가장 큰 영향을 또 미치지 않았나. 이제 일종의 중심을 잡아준 강임준 신영대 같이 갔던 그 구심점이 좀 없어진 게 그 선거 판도에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떤 그 정치적인 세력의 변화, 이걸 갖다가 이제 뭐 불가피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은 기자가 이제 분석한 것처럼 탈락의 원인 이제 삼선의 피로감, 그리고 문동신 삼선에 대한 기시감, 불편했던 불만이 많았던 그런 기시감, 삼선에 대한 하여튼 경계심이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있었다. 거기에다가 신영대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이 결정적으로 어떤 세력의 분화, 세력의 구심점의 상실, 이런 것들이 이제 강임준 시장의 탈락의 원인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군산 지역의 정치 권력의 어떤 변화,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될 것으로 지금 현재 좀 분화가 되고 있고, 이미 어떻게 보면은 이 상층의 지지 세력들은 이제 이합집산이 거의 완료됐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김정은 기자도 지금 방금 분석을 했지만, 사실상 그 군산 지역의 지금 정치 권력, 정치 세력은 어떻게 보면 이번 지방선거 역시도 지난 총선의 연장선이라고 할 정도까지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그 김재준 그 민주당 그 군산시장 후보하고 또 정쟁을 선언한 것이 지금 김의겸 전 새만금개발청장이거든요. 그와 동시에 사실상 이 선거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김의겸 그 정치 세력과 또 신영대 전 의원의 세력이 어떻게 보면 경쟁 구도를 좀 형성했던 게 사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김재준 그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군산갑 재선거의 시키면 전략 공천 여부입니다. 현재 그 전수미 변호사, 그리고 문승우 도의장, 그다음에 이제 김의겸 전 천장이 지금 이제 경합을 하고 있지만, 이제 아마 조만간 아마 전략 공천군이 이제 발표가 이제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만약에 김의겸 전 천장이 이제 만약에 이제 가정이 좀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더욱더 그 양김의 연합이 좀 더 굳건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판단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제 이처럼 그 단체장 후보 경선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도의원, 시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권리당원의 투표로서만 하는데, 이 단체장 후보 경선은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설명을 하신 대로 예비 경선, 그리고 결선, 과반을 꼭 얻어야 된다, 이런 그 룰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또 당원 투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당원 플러스 시민 여론조사, 이것이 두 가지가 이제 50대 50으로 결합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런 경선 방식을 취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경선 방식, 김정은 기자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이다 보니까 기존 권리당원의 당심을 반영을 안 하는 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시민들의 민심을 또 거스를 수 없게 50대 50으로 현재 50대 50으로 반영을 하는 그 경선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경선 방식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민심 즉 시민 여론을 한 60%나 70% 더 많이 반영을 좀 하고 권리당원의 비중을 좀 더 줄이는 그런 경선 방식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단계에서
일반 시민들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연령별 시민 공천위원들을 선발하는 것도 한번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당심보다는 민심의 그 비중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게 지금 그 김정은 기자의 의견인데요. 평가를 하십니까? 네, 저도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당원 50%와 그 뭐 일반 여론조사 50%이 방식의 장점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의 뭐 독자적인 그런 그 후보 선출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민의 여론이 반영이 돼서 좀 이렇게 후보가 선출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후보한테도 정당성은 좀 더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흥행성도 좀 왜냐면 이런 예비 경선, 본경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왠지 좀 리그전을 치르는 같은 좀 그런 흥행성도 좀 약간 있어서 상당히 좀 좋은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사실상 좀 단점도 좀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왜냐면 이 시민 여론조사가 또 반영이 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세력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최근에도 지금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금도 많이 시끄럽죠. 뭐 도의사 경선 과정도 그렇고 뭐 금품 살포 이런 관리 문제점도 좀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또 좀 가장 크게 어떻게 보면 이 방식이 도입되면서 요즘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 이 선거의 주요 잣대로 좀 많이 적용되게 또 여론조사 결과가 또 많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론조사가 사실 일전화, 일 선택으로만 깔끔하게 끝났으면 문제 없겠지만 물론 정당마다 뭐 문제 없는 방식이다 얘기하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을 보면 상당히 왜곡된 민심이 그 왜곡된 그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른바 그 대포폰을 활용한 그 아주 집단적인 그런 여론 조작 그런 가능성이 항상 그 내재가 있는 것이죠.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사실상 곳곳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은 좀 더 확실하게 좀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의원과 시의원 후보 경선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일부는 되고 있고 일부는 안 되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각 도내 지역으로 보면. 근데 이제 군산 익사는 아직 그 경선이 지금 진행이 되는지 안 되고 있는지 각각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 기자, 군산의 도의원 시의원 경선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현재 군산시의 경우는 익산과 마찬가지로 도의원 선거구가 하나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시의원 선거구도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파악하기로는 29일 선거구 획정이 발표가 된 후에 경선 29일. 일정이 네. 일부에서는 이 안을 놨다가 네. 이제 그 다음 날에는 또 이 안을 제안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구 획정이 기존의 시의원 선거구가 변경이 되면 기존의 시의원들 현역 의원들끼리 붙는 선거구들도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의원 선거구 같은 경우에도 선거구 하나가 늘어나면서 이제 나온 1, 2, 3동 선거구에 있던 도의원 선거구에서 나온 1동이 나오고 그다음에 저쪽에 있던 이제 수성동 선거구에 있던 흥남동, 월명동이 나오면서 하나의 선거구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또 후보군들이 뭉치면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선거구 조정안이 결과가 나와 봐야 경선 일정이라든지 모든 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획정안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거의 그 안대로 이제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제 도의회가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를 갖다가 29일 날 시킬 예정이니까 그때 이후에나 경선의 그 과정, 그 일정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익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뭐 앞서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약간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일단 선거 획정, 일단 공직선거법이 먼저 개정이 돼서 지금 이제 그부터 시작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군인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전북자치도 이제 시군 후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시안이 나왔습니다.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군산도 선거가 변했고 익산 역시 도의원 선거가 네 곳에서 5곳으로 이제 확정이 됐고 더불어 또 시의원 선거구도 총 8곳에서 9곳, 자선거구까지 지금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익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선거구에 포함됐던 읍면동 중에 거의 한 17곳 이상이 지금 굉장히 대폭으로 좀 수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적어도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사실상 그 공포되는 시점이 이달 3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의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의회에서 아마 원포인트 임시회라도 열어서 아마 29일 정도 이제 이게 의결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될 텐데 이제 현재 그 시군회 그 선거협정위원회에서 낸 그 시안이 거의 받아들일 가능성이 가장 좀 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단 적어도 그 29일 때 의결이 된 이후에 쉽게 말하면 군산과 익산은 다른 지역과 달리 너무 이제 선거가 변했기 때문에 경선이 치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이후에 세부 안을 정해서 일단 경선 진행한다고 보면 적어도 5월 초 그 정도에는 아마 익산과 군산 같은 경우는 경선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 선거 때마다 이런 혼선이 계속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원과 시의원 선거구가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자, 이제 뭐 변화가 돼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군산과 익산 도의원 선거구가 이제 하나씩 더 늘게 됐지 않습니까? 이 도의원 선거는 우리가 의례껏 보면 정당 선거로 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경쟁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민주당 공천자가 사실상 당선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민주당 공천도 그동안에는 경선보다는 단수 추천으로 해서 그냥 거의 무투표 당선되는 그런 사례가 좀 빚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선거가 좀 늘어나고 또 선거의식도 변화가 돼서는 경선을 해야 되는 민주당 안에서 경선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의원에 대한 관심도, 도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도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 군산 같은 경우에 선거가 한 개가 더 늘어서 이제 5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도의원 정수가 이제 5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동안 4명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경선을 벌이게 될지 이것도 우리가 뭐 알아볼 필요는 있어. 간단히 좀 선거구별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산과 익산이 되게 혼란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군산은 이제 기존 4개 선거구, 3개, 5개 선거구로 이제 신설이 되면서 기존의 수송동과 나온 2동, 3동을 각각 단일 선거구로 분리하고 나온 1동, 신풍동, 사막동, 흥남동, 월명동, 경암동, 중앙동을 묶어서 새로운 광역의원 선거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군산시장 후보 예비 경선에서 탈락한 나정대 시의원과 박정희 도의원이 새로 신설된 선거구의 도의원으로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으면서 말하자면 시장 후보에 탈락한 인사들이 이제 도의원으로 신설되는 도의원 선거구로 이동을 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설 3선거구라고 제가 표현을 한다면 그 선거구에는 기존에 이제 수성동 선거구의 예비 후보 등록을 한 배영원 예비 후보가 또 이 신설 선거구의 도의원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그쪽으로 출마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거기 이제 세 명이 경쟁을 하게 되겠고 먼저 1선거구에는 강태창 예비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여기에 무투표 당선이 될 거라는 예상을 깨고 최근에 이제 조국혁 신당 나기학 예비 후보가 등록을 마쳤으면서 그리고 여기는 또 눈여겨볼 게 기본소득당 고명석 예비 후보가 등록을 해서 결국에 6월 3일 본선을 치를 예정이고요. 이 선거구는 이제 김동구 현 도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김종식, 윤효모, 조충만, 한상호 5명의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등록을 해서 경선을 치르고 결국에 조국혁 신당 안근 예비 후보하고 6월 3일 본선에서 만날 것 같고. 이제 민주당 경선만 해도 5명이 5대1의 경쟁을 지금 벌이는 그런 상황이 됐군요. 그리고 이제 김우민 현 이제 군산시의 의장이 5선거구라고 불리는 이제 나온 2동, 3동 선거구에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확인해 본 결과 선거구 조정 결과가 나온 후에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도의원도 상당히 이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익산도 이제 마찬가지로 선거구 한 개가 늘어서 이제 정원이 5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이동이 발생을 하면서 경쟁 구도가 펼쳐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왜냐면 그 선거가 기존 4곳에서 5곳으로 늘어나면서 사실상 거의 정리가 됐던 입지자들이 완전히 다 또 이제 자리를 옮기는 등 경쟁 구도가 상당히 좀 새롭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치열한 게 지금 1선거구가 가장 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1선거구는 원래 당초에 김대중 현 도의원이 이제 그
출마를 그쪽에 하려고 했었는데 선거구가 이제 5개로 늘어나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기존의 그 김대중 그 도의원과 경쟁을 하려 했던 지금 박아영 민주당 이쌍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은 이제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시의원 선거구에 출마를 하겠다고 했던 그 최정호 시의원이 이제 1선거구에 도전장을 좀 던졌고요. 예, 맞습니다. 그 추가로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추가로 거기다가 이제 박정수 전 민주당 이쌍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하고 그다음에 김대호 전 도의원까지 지금 가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파전으로 이제 경쟁이 구도가 이제 형성이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선거구 같은 경우는 기존대로 이제 김정수 현 도의원, 그다음에 유동건 전북 플로어볼 협회장, 그다음에 조은희 전 시의원 3파전이 그대로 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선거구도 김경진 시의원과 윤현숙 현 도의원, 그다음에 그 양이완 전 전북도 그 학원연합 회장까지 해서 3파전이 이제 그대로 좀 유지가 될 것 같고 4선거구 같은 경우는 가장 적은 일단은 경쟁 구도가 이제 양자 대결. 사실상 그 이성노 전 이산 지원중 운영위원장과 한정수 현 도의원이 이제 양자 대결을 좀 펼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5선거구가 신설된 곳인데 이곳이 이제 그 김대중 현 도의원 아마 이제 현재까지는 단독 그 출마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것도 이제 민주당 경선 현황이니까 과거와 다른 점은 거의 그 도의원 같은 경우는 경선이 없었는데 이제 치열한 경선. 뭐 2명뿐만 아니라 3명, 4명, 군사는 이제 5명까지 이 경선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가 한 40여일밖에 지금 남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이제 속속 민주당 후보가 이제 공천이 되면서 다른 정당 그리고 무소속 후보들과 이제 선거전을 치를 텐데 이제 이번 선거에서 좀 전망들은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될 것인지 좀 관심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기자부터. 네, 먼저 군산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재준 예비 후보가 이제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서 조국혁신당 이제 이주연 예비 후보님이 본선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면서 연일 지금 계속 자료도 내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확인을 해봤는데 군산에는 시장 후보로 이제 무소속 2분이 또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무소속 진석호 후보님과 고영섭 예비 후보의 이제 4파전으로 본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네. 알려지지 않았던 분들이신데 이제 한 분은 현재로서는 이제 4명이 등록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시도의원 선거구 경우에도 이제 선거구 조정안이 확정된 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통해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번 6.3 지방선거는 예전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군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해서 10% 내외의 지지를 받았는데 군산의 경우도 그렇고 아마 익산은 잘 모르겠지만 군산의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민의힘 후보군들은 거의 등록을 없고 한 분인가 등록을 하신 것 같고 조국혁신당 후보님들이 많이 등록을 해서 오히려 조국혁신당에 바람이 좀 불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내란의 어떤 그 영향으로 봐서 역시 국힘의 후보들은 좀 잘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종호 후보도 선거전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일산 시장 선거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산 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민주당 후보는 최종호 후보가 이제 확정이 좀 됐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명태 후보가 일찌감치 이제 공천 후보로 확정이 돼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무소속으로 이제 박경철, 그다음에 김태윤 무소속 후보 이제 2명, 표면적으로는 좀 4파전으로 이제 돼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취재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사실상 다음 달 14일이면 이제 공식 후보 등록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취재 과정에서 일일이 그 동향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무소속 그 후보군에서 김태윤 후보는 이제 그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박경철 그 무소속 후보 같은 경우도 뭐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그 후보 등록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상황이 미지수여서 좀 상황이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후보 등록을 안 하게 된다면
어찌 보면 최종적으로 그 일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최정호 후보와 이명태 후보의 어떻게 보면 양자 대결 구도가 또 형성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또 정당 간 대결 구도가 또 형성이 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지금 뭐 민주당이 당연히 지역에서 우세한 그런 지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물론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분석도 많이 있지만 사실 일산 같은 경우는 일전에 사실 박경철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사례가 있듯이 상황은 사실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구도가 된다면 좀 더 그 결과가 그 치열한 그 경쟁, 본선 경쟁 과정에서 그 민심이 또 어떻게 또 이동될지도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군산, 익산 시장 후보들의 어떤 경선 결과가 지금 나타났는데 이런 경선들이 상당히 그 치열하고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겪어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경선 결과를 보면서 현장에서 취재해 보신 두 분의 어떤 느낀 점을 마무리 말씀으로 좀 듣겠습니다. 먼저 김정훈 기자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제가 취재했던 과정에 어떤 시민 한 분이 말씀하셨던 인터뷰 내용을 인용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산시는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네. 변화를 바랬던 김영일, 김재준, 나종대, 박정희, 서동환, 진유한, 최강규 후보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임준 후보에게도 그동안의 정치 여정을 잘 마무리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경선을 치르면서 바꾸겠다, 반드시 해내겠다, 무엇을 하겠다라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이 헛된 약속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져 도약하는 군산 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미래를 기약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라고 한 시민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역시 초심을 잃지 말아달라. 아마 이런 얘기 같습니다. 최정호 기자 느낀 점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 민주당 경선 치열한 경쟁이 이제 펼쳐지다 보니까 사실상 갈등도 상당히 깊게 좀 불거진 상황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모 후보에 대한 고소 고발도 이미 상당히 좀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역 소멸 위기를 가지고 있는 이 일산시를 놓고 볼 때 저는 이 정치적 갈등 봉합이 가장 큰 선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최정호 그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본인이 이제 후보로 확정되면서 기자회견 했을 때 한 가지 제안을 했던 게 용광로 선대를 구성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제안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갈등 봉합이 좀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좀 지역 발전에 어떻게 보면 지역 정치권이 좀 하나된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역시 경선 과정에서 일어났던 갈등의 치유, 통합 뭐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민주당 군산과 익산시장 후보 경선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경선 당선자들은 이제 민주당 후보로 공식 선거 전에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전의 후보로 등록할 것입니다. 지역에서는 본선거가 민주당 경선만큼 치열하지도 않고 긴장감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더욱더 검증의 눈을 크게 뜨고 지역의 발전을 할 수 있는 인사가 누구인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정당보다는 인물과 정책을 유심히 지켜봐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3 지방선거 이슈앤 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KCN 건강방송 최정호 기자, 프레시안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